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공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은 야너주 국내 주식 투자반으로 5G 통신 장비주 도대체 주가 바닥은 어디일지,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우리가 왜 5G에 투자를 했는지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에서 언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야너주가 매수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꼭 확인하시고, 저 김파고는 5G 통신장비주의 주주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 자료가 제작되어 있을 수 있음을 꼭 유념하세요. 누군가의 추천 한마디 혹은 분석 한마디에 주식을 매수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정말 그런지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5G 통신장비주에 악재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5G 주파수에 대해서 전국망 구축은 당장은 포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까지 5G가 28GHz에 투자하면 더 많은 통신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28GHz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고 하면서 5G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왕진 연구원이 5G 통신장비주의 가장 대장격인 KMW에 대해서 사실상 초강력 매도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와 같은 날 업로드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튜브 채널 이리온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조금 더 그 보고서의 톤이 어떤 느낌인지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4가지였는데요. 먼저 올해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하회할 텐데 가장 큰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는 국내 5G 통신망 설치가 매우 부진했다고 합니다. KMW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키아향 매출이 상반기에는 14,000개였는데 하반기에는 2,000개에서 3,000개를 예상할 정도로 극도의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GT향 매출 또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보고서에서는 얘기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을 하향을 매우 크게 했는데 컨센서스가 매출액 6,600에 영업이익 1,200억이었는데 이왕진 연구원은 매출액을 4,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720억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큰 원인은 국내 통신장비의 발주가 매우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수준이었는지 확인해보면 올해가 시작할 때, 즉 2019년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는 2019년 수준은 국내 통신장비가 깔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1Q, 2Q 실적이 좋지 않은 이후에는 그래도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올라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10월 중순이 됐는데도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KMW의 노키아향 MMR 장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분기에 무려 25,000대에 가까운 장비를 납품했는데 올해 3분기에는 거의 1,000대에서 2,000대 수준, 그리고 올해 4분기도 1,000대에서 2,000대 수준으로 노키아향 장비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면 KMW는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거라는 가이던스를 주지 않지만 상반기에 1Q, 2Q 합쳐서 13,700대가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다 합쳐서 2,000에서 3,000대 정도 나갈 거라고 합니다. 또한 연초에 기대했던 GT향 매출도 작년 연말에는 2,00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2분기가 지날 무렵에는 이것이 1,400억 매출로 톤다운이 한번 됐고 3분기 리뷰에서는 다시 한번 1,000억으로 톤다운이 되면서 GT향 매출도 크게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의 대장인 KMW의 매출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5G 통신 장비주의 전반적으로 주가가 매우 안 좋은데요. 정말 악재만 가득한 5G, 정말 그럴지 조금 더 살펴보면 10월 21일 글로벌 5G 통신 장비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에릭슨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했는데 이를 중국 시장의 5G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후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는 하루 만에 12% 급등했는데요. KB증권 김세한 연구원이 쓴 5G 물결을 만난 에릭슨 주가 12% 급등이라는 커멘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5G 수요에 힘입어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수요일 주가는 무려 12% 급등해서 시작했고 금요일까지 주가가 상승한 채로 마감했는데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본토 5G 계약이 계획대로 개발되면서 3분기 수익에 매우 기여를 했고, 중요한 건 북미 시장의 5G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력하다
라고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반화웨이 정책이 미국 정부에서 지속될수록 에릭슨, 노키아의 반사이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10월 23일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이 쓴 주간 통신 이슈 전략을 살펴보면 최근 5G 장비 업체들이 미국 수주 지연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본격적인 매출이 올해 연말 이후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매출이 4분기부터는 인식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에 5G 주파 경매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12월에는 수주를 전망하면서 또한 미국 정부에서 브라질 등 개도국에 화웨이를 배제하면 재정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반화웨이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삼성, 노키아, 에릭슨 등의 통신 장비가 잘 팔리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벤더들의 수혜를 예상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10월 2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버라이전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캐펙스를 43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올해 4분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캐펙스를 지출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웨덴 에릭슨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5G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어왔지만 국내적으로 사실 5G 종목들이 주가가 올해 상승한 데는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매우 컸었는데 그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뉴스 플로우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는 12월에 3.7GHz가 남아있는데요. 7월에 완료된 3.5GHz 이외에 12월에 예정된 3.7GHz가 끝나야 통신사는 두 대역폭을 동시에 호환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발주를 해야 캐펙스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3.7GHz 주파수가 경매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통신 장비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선 인프라 투자 전망을 살펴보면 2019년 41억 달러였던 5G 투자가 2020년에는 81억 달러로 2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1년에는 그보다 더 큰 수치가 5G 인프라망 투자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하면 올해 실적으로 5G가 실적을 좋게 내기는 힘들지만 아마 12월부터는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2021년에는 미국 시장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먼저 강력한 매도 의견이었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왕진 연구원 리포트를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 6,800억을 기록했던 KMW는 2020년 4,600억으로 크게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3분기와 4분기에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던 5G 통신 장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반대되는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2020년 매출은 5,700억으로 2019년에 비해서 감소하지만 2021년에는 무려 매출액을 1,500억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3,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3분기에는 1,400억, 4분기에는 2,200억의 매출이 내년도부터는 3,000억을 뛰어넘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리포트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KMW 주주들의 실망감이 큰 이유가 미국의 수주기 지연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기대했던 사큐 실적도 악화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연되기는 하지만 12월 경매가 끝나는 대로 미국 통신사들은 투자에 나설 것이고 미국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수주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KMW의 연간 미국 수출액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1년과 2022년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결국 5G 통신 장비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향후 미국향 수주 공시가 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KMW의 주가가 좋지 않은 건 2020년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최고점을 찍고 나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KMW를 포함해서 5G 통신 장비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과연 2019년 12월 매출액이 피크 아웃돼서 지속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2020년 잠시 주춤했던 5G 장비 투자가 2021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성장하는 흐름을 보일지를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5G 통신 장비주에 미국 통신시장 수주 기대감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라면 먼저 아직 투자 아이디어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으로 무조건 미국 수주를 받아낼 거라고 무작정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련 뉴스를 팔로우업 하면서 얼마만큼의 5G 수주 장비를 이끌어내는지, 지금 시장의 기대감, 컨센서스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이 아이디어가 훼손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일요일 밤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월요일 좋은 기운으로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